여러분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친구, 사실은 여러분이 망하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망하길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보다는 못하길 바라죠. 그들은 딱 3가지 질문으로 은근슬쩍 짓밟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질문들이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우정으로 포장된 질투거든요. 오늘 이 질문들을 정확하게 듣고 나면 앞으로 절대 못 들은 척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거죠. 왜냐하면 질투라는 건 항상 증오의 모습으로 오지 않거든요. 때로는 걱정으로 오고, 때로는 농담으로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처음엔 평범해 보이는 질문으로 오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잠깐 왜 저런 질문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더 무서운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질문은 무해해 보여요. 응원하는 것처럼, 관심 있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톤으로 묻느냐예요. 진짜 응원하는 친구는 배우고 싶어서 물어봐요. 질투하는 친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호기심이 아니에요. 나한테 좀 알려줘도 아니고요. 보통은 잠깐의 침묵이 따라오죠. 눈썹 하나 치켜 올리고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마치 존재하면 안 되는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성공할 리가 없었거든요. 이 질문은 과정에 대한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릿속으로 지름길, 운, 인맥,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깎아내릴 거리를 찾는 거죠. 그들은 이야기에서 흠을 잡으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장했다는 불편한 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설명하면 그들은 조용해져요.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하면 고개를 과하게 끄덕이면서 약점을 찾은 것처럼 반응하죠.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 그제야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건 실력이 아니니까요. 질투하는 친구가 성공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읽어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룰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들은 영감받으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아진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으려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승진했다고 말하면 진짜 친구는 축하해. 어떻게 준비했어? 라고 물어요. 하지만 질투하는 친구는 너가? 와, 운 좋았네? 라고 말하죠.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진짜 친구는 멋있다. 시승해봐도 돼? 라고 하지만 질투하는 친구는 빚내서 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질문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교묘해요. 걱정의 옷을 입고 나타나거든요. 정신 건강, 균형, 평화를 신경 쓰는 척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질문 안 해요. 막혀 있을 때도 안 물어봐요. 평범하게 살 때도 안 물어보죠. 그런데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목표를 이루려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요. 너무 무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진 사람이 되고요. 옛날 모습이 그립다고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옛날 모습은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자신의 게으름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안정감을 줬던 거죠. 이 질문은 사실 조언처럼 보이지만 요청이에요. 속도를 늦춰서 자기들이 뒤처지는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진짜 친구는 번아웃을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야망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만둬라고는 안 해요. 질투하는 친구는 행복한 게 아니라 편안하길 원해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길 바라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연락 가능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너무 무리한다고 물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다는 말이 사실은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새벽 운동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너 요즘 왜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까지 운동해? 건강 망가지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 밤 술 마시고 늦게 자는 사람이었죠. 누가 더 건강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제 가장 위험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세 번째,
왜 그렇게 달라졌어? 이건 죄책감을 유발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깊숙이 파고들어요.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거만해졌는지, 멀어졌는지, 차가워졌는지 고민하게 만들죠. 하지만 진짜 속뜻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왜 변했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왜 더 이상 그들이 정해놓은 역할에 맞지 않는지 묻는 겁니다. 성장은 항상 예전 한계 덕분에 편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처럼 보여요. 더 이상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24시간 연락 가능한 사람이 아니고 헛소리는 그냥 넘기지 않게 되면 그들은 그걸 달라졌다고 부릅니다. 아니에요. 진짜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삶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똑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길 바라면서요. 여전히 똑같다고, 여전히 연락 가능하다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자기들만 못하다고 안심시켜주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라졌다면 그들은 자신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자,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주변 친구들 중에 너 질투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보통 질투하거나 경쟁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강하게 와닿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마음을 남한테 비춰보는 거거든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이 질투한다고 말해요.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죠.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비교에 집착합니다. 질투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더 씌우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은밀하게 원망해요. 성공이 일시적이라고 농담하죠.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성과를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남한테 비춰보는 게 불안함이 숨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달아요. 돌이켜보면 누가 은근히 낙담시켰는지, 의심했는지, 성장을 신나는 일이 아니라 어색한 일로 만들었는지 보이거든요. 그들은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상을 보호하려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될 때는 조용하다가 실수하거나 힘들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신호예요. 진짜 친구는 넘어졌을 때 같이 속상해하고 일으켜 세워요. 가짜 친구는 내가 예상했어 라고 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적으로 대면하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말고요. 연설하지도 마세요. 관찰하는 겁니다. 누가 크게 축하해주고 누가 정중하게 참아주는지 보세요. 누가 배우려고 질문하고 누가 자기 기분 추스르려고 질문하는지 보는 거예요. 누가 함께 성장하고 누가 옛날 모습 주변에서만 편안해하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질투는 시끄럽지 않거든요. 수동적이에요. 미묘하고요. 반복적이죠. 우리 성장의 여러 단계에서 물어보는 똑같은 세 가지 질문인 겁니다. 질투하는 친구들은 몰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춰 있길 바라는 거죠.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압도하지는 않을 만큼 멀리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의심을 심어놓고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면 실제로 작아질 겁니다. 성장을 오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 없어요. 한계로 이득을 봤던 사람들의 승인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장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넘어서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뭔가가 제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증거죠. 만약 삶에 누군가가 계속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력을 축소하고 성장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요?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추진력을 지키세요. 자신감도 지키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묵묵히 가는 것도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상승인 거죠. 때로는 우정의 진짜 시험이 무너졌을 때 누가 곁에 있어주냐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때 누가 진심으로 남아있냐는 거죠. 이게 가슴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그 불편함은 편집증이 아니에요. 명확함입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질투는 발전을 막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편이고 누가 그냥 관객인지를요. 이제 알았으니까 행동하세요.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밀어주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는 건 나쁜 환경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